삼성이 철수하면 모든 게 끝난다니 총리는 2달 동안 대체 뭐 한 건가요? 당장 해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삼성전자의 인도 공장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지의 반응이 극도로 격앙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각국 정부는 삼성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며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내에서의 불안 요소가 해소되자 주춤했던 삼성의 주가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도는 삼성의 철수로 인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디 총리가 2달 동안 방관하다가 갑작스럽게 경찰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한 데는 숨겨진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미국 국제학 교수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이 수업에 참석했던 학생이 비밀리에 공개한 내용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아래는 해당 발언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저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아멜리아입니다. 어릴 때부터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공부하며 저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며칠 전 수업 중에 다뤄진 한 사건이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수업은 평소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교수님은 항상 국제 이슈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셨고 최신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생들에게 통찰력을 길러주셨죠. 그런데 그날 교수님이 다루신 주제는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일어난 삼성전자 파업 사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국제 이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자 교실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고 저는 그 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철수한다면 인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라는 분석이 이어졌고 교수님은 그 가능성과 파급 효과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삼성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인도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해온 존재입니다. 그들이 철수하면 그 여파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저는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인도에 세운 노이다 공장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이 공장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인도 경제의 상징적 존재이며 인도 국민들의 자부심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이 인도에 끼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교수님의 말에 따라 저는 삼성전자가 인도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매년 수백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인도 내의 많은 이들이 삼성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었고 삼성의 존재가 그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 사태는 이러한 상황을 크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고 그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업계 평균보다 2배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인도 철수 가능성이 점점 커져갔죠. 저는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삼성이 이토록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파업은 계속되고 있는 걸까? 그래서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왜 인도 노동자들은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도 파업을 계속하는 걸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파업의 배경에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정치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배경에는 외부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인도의 일부 강성 노조가 외부의 영향으로 삼성전자를 겨냥한 파업을 유도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요구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니
이는 그저 인도 내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수업을 듣고 있던 한 인도 학생이 손을 들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지브였고 그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성이 철수한다고 해서 인도 경제가 무너질 일은 없을 겁니다. 인도는 이미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고 있으며 그 경제 성장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의 발언은 매우 자신감 넘쳤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중국에서 온 학생, 체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체니는 라지브의 발언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인도가 중국과의 협력을 멀리하고 있다는 건 큰 실수입니다. 인도는 삼성이나 다른 외국 기업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의 협력 없이는 진정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체니의 발언에 교실은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오랜 세월 동안 경제적 경쟁 관계에 있었고 그 갈등은 여전히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체니는 계속해서 인도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인도는 중국의 우수한 기술을 무시하고 있고 이는 곧 인도 경제에 큰 손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중국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인도는 그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체니의 강한 발언에 라지브는 코웃음을 치며 반박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 없이도 인도는 충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멀리하는 것이 인도에게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인도의 목표입니다. 이 두 사람의 논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제임스는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중국도 중요하지만 인도와 한국의 협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국은 단기간 내에 엄청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특히 방위 산업에서의 성장은 놀랍습니다. 인도가 한국과 협력하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임스의 발언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방위 산업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그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현무5 미사일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한국과의 협력이 인도에게 중요한 이유를 강조하며 인도와 중국의 갈등이 해결될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교실을 가득 채우면서 저는 점점 더 복잡한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히 삼성의 인도 철수라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인도와 다른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죠. 라지브와 체니의 논쟁은 어느덧 감정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판은 인도와 중국, 두 국가의 자존심을 건 싸움으로 발전했고 급기야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한 명씩 논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의 깊게 듣기만 하던 저는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중국과의 협력 없이 인도가 괜찮을까? 아니면 라지브의 말처럼 중국을 멀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이때 갑자기 영국 출신인 제임스가 손을 들고 논쟁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한층 냉정한 태도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도 중요하지만 왜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삼성만 보더라도 한국은 글로벌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국가입니다. 게다가 방위 산업에서도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현무5 미사일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미사일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죠. 한국은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문화 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임스의 발언은 교실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바꿔놓았습니다. 중국과 인도에 대한 논쟁에서 한국이라는 또 다른 주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제임스는 한국의 기술적 우수성을 강조하며 인도와 한국 간의 협력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제임스의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사실, 최근 한국의 경제적 성장은 누구나 주목할 만한 수준이었고, 삼성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단지 전자제품 제조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방위산업, 문화산업, 심지어 인공지능 분야까지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국은 이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로 자리 잡고 있었죠. 제임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이룬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한국은 꾸준한 노력과 혁신을 통해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이죠. 예를 들어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위산업 계약을 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1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으로 이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강국들도 눈독을 들이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경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교시라는 제임스의 말에 집중했고 그가 말한 한국의 방위산업 이야기는 저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나라였다니.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적 성장을 새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인도 학생 라지브가 다시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동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삼성 역시 인도 경제에 큰 기여를 했고 그들이 철수하면 인도의 타격이 클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도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지브의 말은 한층 차분해졌고 그 역시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자국의 경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체니가 다시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인도가 삼성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디 총리가 이제서야 강경하게 나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삼성이 떠나면 인도는 국제적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상장하려는 시점에 이런 일이 터지면 인도는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체니의 말에 학생들은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상장 계획이 인도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고 그 문제는 그저 경제적 논란을 넘어서 정치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삼성의 파업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기업들 역시 투자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인도, 한국이라는 세 나라의 경제적 힘겨루기가 어떻게 국제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인 진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만이 최선일까? 아니면 한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건 아닐까? 며칠 후 저는 삼성의 인도 파업 관련 뉴스를 계속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할 가능성에 대한 보도는 끊임없이 나왔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였고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을까요? 한국으로 유학을 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삼성의 인도 파업 사태는 저에게 단순한 국제 이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제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결심한 후 아멜리아의 삶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삼성의 인도 철수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듣는 위치에서 벗어나 직접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 변화를 몸소 겪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몇 달 뒤 아멜리아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첫날부터 서울의 도시 풍경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최첨단 전기 자동차들,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생활이 연결된 시스템, 그리고 깨끗한 지하철역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배워야 할 미래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멜리아는 삼성전자 본사 근처에 있는 한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익히기 위해 매일 수업을 듣고 한국의 경제 시스템과 기술 발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은 그녀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였습니다. 어느 날 아멜리아는 삼성전자의 고위 임원들과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덕분에 특별히 초청된 것이었죠. 아멜리아는 이 만남이 자신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남 당일 삼성 본사에 들어서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고층 빌딩, 철저하게 관리된 보안 시스템, 그리고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최첨단 기술들. 마치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긴장하면서도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삼성의 고위 임원, 이정민 부사장은 놀라울 정도로 친절하게 아멜리아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멜리아 씨,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과 삼성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신다니 반갑네요. 오늘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인도 공장을 운영해왔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부사장은 먼저 인도의 파업 사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인도에서 벌어진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인도 현지의 노조 조직들은 삼성의 세계적 영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삼성을 압박해 더 많은 혜택을 얻어내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아멜리아는 그의 설명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녀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삼성의 글로벌 영향력을 이미 알고 있었고, 삼성이라는 기업이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각국의 경제와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민 부사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은 인도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현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도 삼성을 유치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인도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정민 부사장의 말은 아멜리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지 기업가로서의 마인드만이 아니라 더 나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멜리아는 그의 열정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멜리아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며 삼성과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삼성이 인도에서 겪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녀의 시야를 크게 넓혀주었고 아멜리아는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삼성 외에도 아멜리아는 한국의 또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LG전자, 그리고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은 아멜리아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자동차는 최근 인도에서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대기업으로 그 규모와 영향력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아멜리아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현대자동차의 연구소를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인도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한 날 아멜리아는 다시 한번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철저한 시스템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연구소 곳곳에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아멜리아는 현대자동차의 한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미래 계획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인도 시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차량을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도의 경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장은 그저 상장이 아니라 인도와의 더 깊은 협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아멜리아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출한 국가들과의 상생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멜리아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공부와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지 않으려는 이유,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인도와의 협력을 위해 상장을 계획하는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곧 그녀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아멜리아에게 커다란 변화를 주었고, 그녀는 이제 국제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한국과 같은 혁신적인 국가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미래의 세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삼성의 인도 철수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갈등을 넘어서 세계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멜리아는 자신의 길을 찾았고 그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미국의 한 강의실에서 있었던 엘리트 학생들의 삼성 관련 논의, 어떻게 보셨나요? 삼성이 오히려 다양한 국가들의 관심을 받으며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감동집이었습니다.